2024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3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모 위주는 수능 위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쥐약입니다. 이게 쥐약이 뭐냐면 이런 거죠. 올해 고2부터 지방의 의과대학에 40%가 의무예요. 그럼 이건 수도권 애들에겐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지방 애들을 위한다, 국토의 균형 발전이긴 한데 서울 지역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지방대, 의대, 약대, 간호대 이런 데는 40%를 지방 아이를 뽑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올해 고2부터 의무로 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통과할게요. 이건 올해 고2 얘기니까 뭐 뻔한 얘기들은 통과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뒤에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거죠. 보면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학 때문에 문제입니다. 수학에서 요즘에 대치동 분위기가 문과이가 확률과 통계를 안 하고 미적분 하는 아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분 하는 게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근데 그건요, 자기의 수학 성적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수학이 뛰어나고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인 사고가 있다고 치면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면 확률과 통계가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분하고 확통하고는 공부의 양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론 분명히 똑같은 성적이면 미적분이 표점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양은 미적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문과생들은 확통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국어인 경우는 화작이나 언매 가운데 아무거나 되는 대체로 이과 성향의 아이들은 언매를 하고요. 문과 성향의 아이들은 화작을 합니다. 그런데 언매와 화작도 마찬가지로 언매가 표점이 조금 잘 나옵니다. 일반. 근데 공부의 양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가 좀 많기는 한데 미적분처럼 그렇게 확 많지는 않다. 그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과이가 미적이나 기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58개 대학은 못 가는 겁니다. 근데 58개 대학은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거의 모든 대학은 미적이나 기하를 해야 자연계생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나와 있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학들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운로드 받으세요. 일정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정시모집. 올해 고2부터 정시모집 비율이 40%까지 늘어났다. 주요 대학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입시 변화에 대한 대비와 유의점을 제가 여러 번 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 우리 고1이나 예비 고1 애들이 닥칠 입시는 비교과의 약화, 이면서 내신 비중의 강화, 면접 보는 대학은 면접 비중의 강화가 있고요. 브랜드 평가가 되면서 교육 과정에서 승부할 수 있고 또 사배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 내로 가져옵니다. 이걸 정원 내로 가져오면 일반 학생들이 대학 가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이 정원을 감축해서 2023과 2024의 수도권 대학 중에서 3,500명의 정원을 감축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하나가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바뀌냐는 건데 이건 뭐 우리가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종의 행동 강령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여길 보셔야 됩니다. 올해 고1과 올해 중3은 이거죠. 수능 무조건 열심히, 내신 무조건 열심히, 동아리 활동, 정식 동아리 하나 정도만 열심히, 독서 활동은 반영하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세특이나 진로 활동에다가 적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봉사 활동은 단체 봉사만 해라. 그런 얘기고, 진로 활동은 중요도가 좀 올라갔다. 여기다 독서를 집어넣어라. 수상 경력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논술 축소, 특기자 축소, 종합의견은 추천서의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담임쌤하고의 케미, 유대관계가 좋아야 한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소논문은 안 써도 됩니다. 단체 활동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세특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세특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신 성적이 좋아야 세특을 잘 쓸 수 있다. 근데 세특은 3인칭 관찰자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담임선생님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담임선생님이 관찰한 내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3인칭 관찰자로 쓰셔야지 옳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3인칭 관찰자입니다. 근데 세특에 보면 소논문 쓴 내용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 과제 탐구, 사회 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 이런 과목을 들은 친구는 소논문 제목은 못 쓰지만 소논문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세특에 쓸 수는 있습니다. 학습목 과목 선택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세특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 받은 것도 대학 갈 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통과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올해 고1부터는 학교 내부의 행사가 많이 줄어들고 뭔가 학교에서 하는 비교과 활동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3부터 보는 수능 시험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벌써 일부 대선 후보가 이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문과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위치 시키자는 얘기가 지금 일부 교수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냥 그대로 가야 하는 게 옳은 것이죠. 그런데 EBS 반영 비율이 50%로 떨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EBS 교재의 위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EBS 교재는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빨간색은 공통 과목이고요. 파란색은 선택 과목입니다. 이건 수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국어는요. 언매가 표점이 대체로 높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수학은 문과생이 자신이 있으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하는데 자신이 없다면 확통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공통과 선택이 있는데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선택 과목 잘 보내보다 공통 과목 잘 보내가 최종 표점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근데 문제가요. 영어가요. 애물단지입니다. 왜 애물단지냐면 이게 난도가 춤을 춥니다. 그래서 난도가 어려워버리면 영어 때문에 수시에 수능 체제를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난도가 널뛰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신역을 길러서 널뛰기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잘 받아야지 수능 체제,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 하는 것은 영어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영어가 그런 그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만약에 어려워지면 그 애는 수능 체제를 맞히는 애들이 확 줄어들고요. 영어가 쉬우면 수능 체제를 맞히는 애들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영어는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한국사는 이과생들은 조심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탐 과탐은 뭐 아시겠지만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탐은 생윤과 사문하는 게 제일 낫죠. 그죠? 그 다음에 과탐은 화원 생원하거나 화원 지원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을 가려고 마음먹으면 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은요, 투를 한다고 치면은 사실은, 서울대학 가기가 쉽죠. 왜냐면 투를 요즘 애들이 안 하기 때문에 투만 해도 서울대학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투를 해서 서울대학을 노려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요거는요, 선택 과목 조진 스코어는 방법인데요, 공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 과목들이 쭉 나온다고 치면 예를 들어보네요. 미적분, 기하, 확통이 있고 공통 요 성적을 여기다가 반영해서 점수를 조정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미적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미적을 보내들이 공통과목 성적이 높으면 미적이 문제가 어려워서 성적이 안 나온 거지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아니구나 라고 가정하고 여기다가 일종의 그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조정점수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되면 여기가 나오지만 공부하는 내용이 어렵고 공부하는 양이 많은 과목, 미적이나 기하에서 어드밴티지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애들이 누가 미적하겠어? 다 확통하지. 그래서 미적을 위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선택 과목이 같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통 과목을 잘 보내가 선택 과목 잘 보내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원수투를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수원수투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이니까 통과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선택 과목의 원점수,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원점수 편입 편차가 높고 요거 두 개가 낮으면 표점이 잘 나옵니다. 앞에 공식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평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평가. 블라인드 평가가 되면서 맞으면 학교에 후강 효과를 없앤다는 건데 이런 건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통과하겠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사정관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하고 나서 소감을 쓴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공정성, 맨 마지막 줄. 공정성을 위한 블라인드 평가 도입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 확연히 구별이 가능한 특목고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일반고와 자사고의 교육과정상의 차이점은 발견이 일부 어려웠다. 그러니까 광역자사고가 좀 손해를 봤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만 고정된 학교 배경에 대한 후광 차단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결국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이 향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나옵니다. 서류평가 시 고교정보가 블라인드 되어서 학교별 교육과정 편집만 확인 가능함에 따라서 일부 광역자사고는 일반고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라인드 과정 중에서 학생부 기재 양모 및 내용 축소, 자기소개서 축소 및 필기 예고에 따라 면접에서 검증이 더욱 중요해지는 측면이 있었다. 면접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학종과 선택 과목, 특히 이제 올해 고1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7월 달에 선택 과목을 적어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요런 계열을 가려고 치면 요런 과목을 이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되기 위해서 이런 표를 가져왔고요. 또 선택 과목에서 도움되라고 제가 한 가지 딜레마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이건 사정관님이 만든 표인데 과목을 고를 때 학종과 수능이냐 아니면 학종이냐 교과냐에 따라서 딜레마에 빠진다. 물리학 2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는 늘 따져요. 자신이 있으면 물리학 2를 하는 거지만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물리학 2 같은 건 안 하는 게 옳죠. 근데 학종으로 가려고 치면 공대생은 물리학 2를 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딜레마는 늘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거죠. 공대를 온다는 애가 만약에 물리학 2를 안 했다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정관들이 협의하기는 너무나 그것을 과소평가에도 문제지만 과대평가에도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만약에 의대 가는 애가 생명과학 2를 했는데 얘가 성적이 안 나와서 고3 때 공대로 바꿨으면 물리학 2를 못하지 않냐. 그럼 그 아이가 불이익을 받느냐라고 제가 사정관들에게 여쭤봤더니 대답하는 사정관들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때그때 다르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전공과 연관된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감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표를 가만히 보면 이 표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문과이가 전광된 교과목을 안 하면 감점의 폭이 크지 않은데 이과이가 전공과 연관된 과목을 안 하면 감점 폭이 커요. 그러니까 문과보다 이과에서 감점의 폭이 크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 표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는 잘 안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 나옵니다. 의학계 지원자가 생명과학 2나 화학 2를 이수하지 않으면 사정관들 중에 72%가 중대한 감점을 한다. 이건 이제 설문조사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참고하시라고 이런 참고하시는 책자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선택은 그냥 가까운 데 가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뭘 할 거냐. 내신 잘 챙겨라. 그런 얘기고, 고등학교 올라가도 내신 잘 챙겨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요거는요. 여러분이 처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론에는 50위까지 나왔는데, 5년 동안 서울대학에 많이 보낸 고등학교가 어디냐라고 제가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년간, 어머니들이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잘 보셔야 돼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보시면, 하나고등학교는 수시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용인외대복은 수시와 정시가 거의 반반이잖아요. 요런 학교의 특징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요, 작년도 순이에요. 이거는 5년간, 여기 나오는 요거는 5년 동안의 순위고, 이거는 작년 순위인데, 막 순위가 변동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볼까요? 이를테면, 강서고등학교, 목동이죠. 강서고등학교는 5년 동안 31등인데, 작년도에는 68등으로 떨어졌다. 그 다음에 경기외고가 작년도에는 5년 동안 32등이었는데 작년도에는 72등으로 떨어졌다. 이런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숙명여고가 5년 동안은 34등에 위치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63등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숙명여고가 서울대학을 많이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00등까지 제가 쭉 보여드릴 거고요. 100등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건 100등까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동네 고등학교가 어떤 양상을 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동네 고등학교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동네 고등학교를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작으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그래서 5년 동안 서울대학을 제일 많이 보낸 고등학교는 당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석고등학교, 이 동네에서. 이 동네 일반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잘못 제가 가져왔네. 이 학교 이름이 똑같아서 그랬네요. 어쨌든 차이가 크네요. 5년 동안 108명을 보낸 고등학교가 있는가 하면 5년 동안 6명 보낸 고등학교도 있고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숙명여고가 작년에 많이 못 보냈네. 그렇죠. 이건 이제 강남 서초학권에 있는 고등학교를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광역자사고하고 외고, 국제고를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는데, 많이들 보냈네요. 그렇죠? 대원외고가 제일 많이 보냈네. 262명. 하나고등학교 259명. 근데 보면은 대원이나 하나나 수시가 좀 많이 보냈죠. 그죠? 한영외고도 수시가 많네. 근데 여기 보시면 현대, 중동고등학교는 정시가 많죠. 그러니까 내신 받기 어려우니까 정시에 많이 갔습니다. 그런 걸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가져온 것이고요. 이거 참고하셔서 고등학교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얘기인데, 어저께 그 서울대학교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고등학생이요, 2023년도에 서울대학교가 내신을 반영하는 게 이게 평등권에 위배가 된다라고 그래서 헌법소원을 했어요. 대단한 아이입니다. 근데 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그래, 이건 한번 우리가 고민을 볼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내신을 반영한 것이 위헌이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위헌이 판단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죠? 쭉 이유가 쭉 설명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제 위헌 판단이 나오면 2024 학년도에는 이게 바뀔지도 몰라요. 설마 위헌 판단 나올까 싶은데 그럼 뭐 앞날은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아마 2023학년도는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저기 나오죠. 헌법소원은 소급이 안 돼서 2024년도는 수정이 어렵다. 그런데 올해 고1은 2024학년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인데 서울대 내신 반영은요 크게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게 편차가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저기 나오는 것처럼 서울대 지원자 정도면 A 아니면 B를 받을 거기 때문에 지역균형 선발이 아닌 다음에 지금도 지역균형 선발은 내신의 비중이 큰데 지역균형 선발이 아니라면 이거로 당락이 바뀌기가 왜냐면 B나 C를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균형 이거 공식은 그냥 통과할게요. 그래서 제 결론은 지역균형 선발인 경우는 커트라인 선상에서 일부 당락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반 전형인 경우는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자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나빠서 떨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 이 얘기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신과 수능은 둘 다 해줘야 된다. 비교과에 몰락이 있다. 세특은 위력이 올라가고 면접도 위력이 올라갔다. 그 어떤 거라도 버릴 수 없다. 수학은 잘한다면 미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확통을 해라. 것이고 블라인드 평가가 되면서 내신이 올라갔다. 교육과정이 특별한 고등학교가 좋겠다.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고요. 그럼 이제 질문 들어온 거 몇 개 처리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